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새벽 시간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06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더라도 방송을 해야겠죠. 방송은 줄기차게 아주 꾸준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갑시다. 저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장을 내보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끝까지 해볼 겁니다. 끝까지. 뭐 성능자 뭐 투자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했으면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한번 해보는 거니까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막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를 내지 말고 침묵을 하라네. 침묵.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화를 내지 말고 침묵을 해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어리석어,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잘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매우 화가 날 겁니다. 본인도 화가 나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의자야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화를 내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너는 의자야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화를 내겠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연히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결코 의자가 아니니까요. 의자가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을 어리석고 바보 같고 잘하는 게 없다고 말하더라도 전혀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결코 어리석고 바보 같고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고 격앙되는 겁니다. 흔들리고 격앙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말에 여러분의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 상대의 의도된 비난에는 단단한 침묵으로 대응하자. 단단한 침묵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묵한다면은 상대가 오히려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거야. 속으로 불불 끓으면서 감정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침묵, 아주 단단한 침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또 할게요. 삼성전자 아주 막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듣고 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달려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은 도움이 될 거고 뭐 들어도 소용없어 하는 분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듣고 조금이라도 내 거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받아들이기 따라 다 달라. 받아들이기 따라 다르다. 내 마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거야. 삼성카드가 이번에 보니까 네이버 웹툰하고 네이버 파이낸셜과 함께 그 네이버 특화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일상 영역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 웹툰 삼성 아이디 카드를 선보였네요. 보니까 카드가 참 멋지네요. 디자인이. 네이버의 웹툰 삼성 아이디 카드는 네이버 디지털 콘텐츠하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결제 금액의 50%를 월 최대 3만 포인트까지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좋네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또 그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시에 결제 금액의 5%를 월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제공을 해준대요. 게다가 배달 애플리케이션하고 커피 전문점에서 결제 시에는 결제 금액의 5%를 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제공하고 전월 30만 원 이상 사용 시에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외에도 뭐냐, 삼성페이 간편 결제에 등록된 네이버 웹툰 삼성 아이디 카드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에 결제 금액의 1%를 전월 이용 실적 및 적립 한도 없이 적립해 줍니다. 해외 가맹점하고 해외 직접 구매 시는 결제 수준에 관계없이 1% 적립을 전월 이용 실적 및 적립 한도 없이 제공을 한대요. 이렇게 네이버 웹툰의 인기 웹툰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이제 제공해서 고객이
취향에 맞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형 디자인 외에도 뭐 화산 귀환, 뭐 세기말 풋사가 보습 학원 이런 이미지가 반영된 총 3종의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 모두 만원, 만원이랍니다. 카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도대체 삼성전자가 마주한 반도체 한파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뭐 되물어볼 수도 있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올해 1분기 적자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삼성 스마트폰 사업 등이 올해 1분기 선방하면서 전사 차원의 영업 적자를 면했는데, 삼성의 매출 상승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전통적인 그런 실적 효다, 그 반도체 사업의 관련 손실이 분기 기준 4조 4천억에 이를 것이다. 그런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만큼 전자업계 전반에 우려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인데, 26일 날 화이닉스가 2012년 2월 그룹 편입 이후에 최대 분기 적자인 3조 4천억 정도를 기록했어요. 하이닉스보다 높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 기업 삼성전자는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삼성의 그 반도체 실적 악화 수준이 이날 실적이 발표된 하이닉스보다 더 강도 높을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삼성 반도체 사업이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할 경우에는 이는 2009년 1분기 당시 7,100억 원 영업 손실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규모로 치면 사상 최대 적자죠. 최근에 국내 반도체 산업은 삼성의 그 판매 부진과 더불어서 아주 급속도로 악화되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니까 지난해 반도체 등 그 중간재 수출이 9%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19.5%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행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실적 회복의 속도가 다소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달 초에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감산을 공식화했어요. 1988년, 98년 이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쟁사들 역시 이 선언의 효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하이닉스는 이날 보니까 올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경쟁사의 감산 발표 이후 하반기 준비를 위해서 2분기에 일부 수요를 다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물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가격이 안정화 기조로 갈 것인지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에 대한 고성능 그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LPDDR이라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서버 DDR5 그리고 그래픽 제품 등 문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에요. 실제로 D램 중 일부 현물가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하락폭을 키우는 반도체 가격 동향 지표가 있습니다. DXI 지표. 이 지수도 현재 보니까 14주 만에 반등을 했어. 14주 만에 반등을 했다. 다만 삼성의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은 먹구름이야, 먹구름 그 자체라고 하는데, 금토업계가 내다보는 삼성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가 10조 8,459억입니다. 이 또한 이례적이 낮은 수치인데요. 삼성은 2009년이죠. 10조 9,300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실적이 10조 원 언저리였던 적이 없어요. 없고, 이 반도체 부분이 4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스마트폰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분의 역할이 대두될 전망입니다. 삼성이 올 1분기 전체 실적의 적자단을 막은 1등 공신이 MX 사업부예요. 모바일 사업부인데, 금토업계에서 올 1분기 MX 사업부가 3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고, 연초에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의 흥행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23 시리즈가 전 세계 스마트폰 침체 속에서도 경쟁사 대비 아주 선방해가지고 저력을 입증을 했어요. 삼성은 올해 스마트폰 생산 계획 목표를
한 2억 9천만 대로 설정을 했고요. 올해 출하량 목표는 생산 목표보다 적은 한 2억 7천만 대 정도, 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통상 미운 오리 새끼 그 취급을 받던 생활가전 TV 사업부의 중요성도 커지는데 1분기 매출이 10조 원 중후반대,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한 후에 다시 흑자 전환이 유력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소폭 하락한 수준인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수요 둔화 등을 감안하면은 선방했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삼성은 올레드 TV하고 비스포크 라인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인 가전 마케팅을 펼치는데요. 한종희 부회장도 지난달 비스포크 라이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올해 비스포크 판매는 지난해 대비 5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믿고 찾는 프리미엄 가전 비중을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올해 비스포크 라인업을 기존 24종에서 한 27종으로 확대했고 올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올레드 TV 성과에도 현재 관심이 쏠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외에서만 판매됐던 삼성의 올레드 TV 판매량이 30만 대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올해 국내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시장 조사업체 엄디에 따르니까 프리미엄 그 TV 시장 내 그 올레드 점유율이 올해 46%에서 내년에는 53%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달 초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원을 이제 못 넘기는 1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죠. LG도 지난 2009년 그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제치게 됐습니다. LG전자의 경우 1분기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한 매출 20조 4,178억, 영업이익은 22.9% 줄어든 1조 4,974억 원을 거뒀어요. 역대 영업이익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27일 발표될 LG전자의 그 사업부 분별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군투업계에서는 1분기에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가 1조 원, 그 HE 홈 엔터테인먼트 이쪽 사업본부가 2천억 정도 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네요. 이를 통해서 삼성의 생활가전 TV 관련 사업부 실적을 앞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진단도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프리미엄 위주 제품 믹스와 비용 효율화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TV 부분에서 그 재고 조정 효과로 낮아진 그 패널 가격에 힘입어 가지고 비용 절감이 마진 확대로 이어졌고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도 수익성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류비 하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LG전자 H&A 사업본부의 경우 실적 호조 영향으로 올해 2분기에 1조 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삼성전자 관련 사업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지속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해. 요즘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취할 것 같아요. 하여튼 수요가 대선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거라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정도 영업 손실을 냈다고 26일 밝혔죠. 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줄어들어가지고 5조 881억, 순손실을 2조 5,850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한파 장기화에 따른 여파인데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지금 2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고요. 2012년 SK그룹 편입 이후에 최대 분기 적자 규모입니다. 다만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글로벌 메모리 3사가 일제히 감산에 동참함에 따라 가지고 2분기부터는 공급기업 그 재고와 하반기부터 고객사 재고가 차례로 이제 줄어들 공산이 큰데다가 뭐 DDR5, HBM3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아우렐 경우에는 약간 좀 업턴이라죠. 업턴 상승 전환기 그 업턴 진입이 좀 앞당겨질 것이라는 그게 업계의 관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분석 속에서 한 2.2% 정도 이제 상승한 그 배경이죠. 상승 마감한 배경. 하여튼 하이닉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 하이닉스.
하여튼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힘든 것 같은데, 하여튼 하이닉스도 잘 되고 뭐 삼성도 잘 되고 서로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교수님인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미국의 그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못하면은 삼성하고 그 SK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그 미국의 칩스법이죠. 그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과 무관하게 첨단 장비 도입이 없으면은 중국 공장의 생산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대 그 재료공학부 교수예요. 황철성 교수. 이 교수가 어제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양자 의원실 주최로 그 진행된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화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 미국 칩스법 가드레일 그 조항 중에 중국 내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을 10년에 5%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황 교수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경우 제품 기업들이 웨이퍼 투입량을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다고 하죠. 황 교수는 통상 웨이퍼 한 장에 2천여 개의 그 반도체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집적도가 증가한다고 해도 제품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더 큰 그 용량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요. 4기가, 8기가, 16기가 등 용량과 무관하게 범용 반도체는 가격이 비슷하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팔아서 나오는 수익은 똑같은데 원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웨이퍼 투입량을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웨이퍼 투입량, 이걸 늘려야 한다. 그래서 웨이퍼 투입량은 D램 생산에서 연간 5%, 낸드 플래시 생산에서 연간 8% 증가를 하는데요. 10년으로 따지니까 D램 웨이퍼 투입량은 90%, 낸드는 110%로 2배가량 증가하죠. 황 교수는 미국, 중국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은 10년간 그 5% 이렇게 늘리도록 한다는 것은 아예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하죠. 이렇게 생산량을 늘려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메우던 방법을 미국이 막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삼성전자는 또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 물량이 약 40%,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 물량이 약 40%를 생산합니다. 시안 공장에서 생산되는 낸드 플래시의 경우 기술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웨이퍼 한 장당 4,000개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면은 웨이퍼 투입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하죠. 문제는 이 기술이 현재 중국 내 공장에는 없고 국내에만 있어서 관련 첨단 장비를 중국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을 해요. 미국 가드레일 그 조항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첨단 기술 도입이 필요하죠. 하여튼 필요한데 이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그 수출 규제 유예를 연장하지 못하면은 방법이 없다는 의미고,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하고 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1년 유예 조치 받았고 오는 10월 만료될 겁니다. 첨단 장비 수출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못하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그 중국 내 생산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 교수가 특히 하이닉스의 그 우시 공장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D램의 경우 낸드와 달라서 웨이퍼 투입량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 신청 여부를 뛰어넘는 문제가 바로 첨단 장비 수출을 허용받느냐, 받느냐 그건데, 하여튼 메모리 생산량의 반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에서 이 첨단 장비 도입하고 유지 관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양양자 의원이 자장을 맡은 이날 토론에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김종호 카이스트 교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교수분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힘든 시기고, 아까 이 교수분 말대로 이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좀 난처하긴 난처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가가지고
지금 놀 게 아니라 일단 바이든 만나가지고 잘 단판 지어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